네. 지난주 후반 특히 주말에 이분의 어떤 이름 석자가 참 많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인데요. 이 교수가 미래통합당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에 합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런저런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고 약간 논란 조짐도 보였는데요. 본인은 이런 현상을 어떻게 지금 받아들였고 지켜보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어떤 생각에서 이런 결정을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자,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셨는데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시는 날 갑자기 이렇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네. 무사히 오신 거죠? 비도 많이 오고. 근데 길이 막힐 줄 알았는데 그런 대로 잘 왔습니다. 그러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대중교통을 좀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차량 이용을 좀 자제를 하시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웬만하면 차는 집에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 이 미래통합당 그 성폭력 대책 특위에 합류하게 됐던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 무슨 과정이라는 게 딱히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 N번방 사건으로 이제 여러 그 국회에서 토론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발표도 하고 민주당의 이제 권인숙 의원실에서 자장을 여러 번 해달라고 해서 그런 것도 하고 그 와중에 이제 국민의당에서 강의도 하고 정의당은 그 21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이제 가가지고 N번방 사건에 대해서 온라인 강의도 하고 그런 와중에 아마도 그 당시에 이제 통합당 여성 의원들이 몇 분이 참여하셨던 것 같아요. 여가위 관련돼 가지고 토론회 이런 거 할 때. 토론회 할 때 그런 경로로 이제 전화를 하시게 된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전화가 어떤 경로로 오게 됐는지는 전혀 모르고요. 직접 안 받으셨죠, 전화로? 아니 전화를 받았죠. 근데 그분이 상대방이 누군지를 정확히 제가 국회의원 이름을 제가 어떻게 압니까? 정치인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이제 통합당에서 이런 특위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참여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정책 제안 같은 거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냥 잠깐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통합당 일을 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2, 3분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굳이 노를 해야 될 타당한 이유를 못 찾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성폭력 특이고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다 지난 20년 동안 이제 여성 피해를 어떻게든 이제 보고를 하고 사실 실상을 이제 알리고 그다음에 이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입법을 하는데 굳이 어떤 당을 가리면서 지원해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지금 이제 당면한 일들이 이제 N번방 방지법도 20대 국회 마지막에 입법된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경찰이 잠입 수사 같은 거를 하지 않으면 비밀 채팅방에서 일어나는 그 다크웹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이제 입법을 할 부분이 남아 있고 그리고는 이제 제가 이제 너무 안타까운 부분은 스토킹 방지법이 10개도 넘게 발의가 됐는데 통과가 안 된 현 주소를 생각해 볼 때 굳이 당을 가리면서까지 그렇게까지 제한적으로 제가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몰랐고요. 제가 정치를 할 생각도 앞으로 내내 없고 하다 보니까 거절에 타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어서 내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면 좀 민주당 그 권인숙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도 참여를 하고 국민의당, 정의당 그래서 그런 자리만 있다면 언제든지 나가고 이야기를 했고 또 도움을 주고자 했고 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미래통합당은 또 그런 요청이었으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제 합류를 하게 된 거다 이런 말씀이신데. 일각에서는 어떻게 미래통합당에 합류할 수 있느냐, 미래통합당이 이제 과거 그러면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였고, 그러니까 소속 의원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냐 이런 식으로 아니요, 나오는 이야기는 어떻게 그런 받아들여요? 비판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성폭력 특위에 제가 참여한 겁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 이제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이제 해달라고 일단 의뢰를 소속 의원들 상대로. 그런 이제 교육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N번방 사건을 이제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성규범의 문제. 예컨대 이제 저에게 그 당시에 N번방 사건 처음 터졌을 때 처벌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사용자들 그리고는 가담했던 모든 사람들을 엄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민원 메일이 학교 메일 주소로 무지하게 많이 들어왔어요. 민원 메일이요? 네, 그러니까 왜 처벌을 받아야 되냐 우리가 이런 이제 민원 메일인데 성을
산 사람은 다 처벌하고 성을 판 사람은 왜 처벌 안 하냐. 이런 민원 메일이 마구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성착취인데 그거를 성을 팔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피해자에 대한 뭐 배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 이런 이제 어떤 사회적 규범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거를 그때 많이 느끼면서 나도 그러면 문제는 이런 규범을 바꾸는데 어떻게든 일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몰랐던 이제 그 기성세대의 성매매에 대한 문제 의식이 없음이 젊은 친구들에게는 온라인상에 이런 범죄까지 유발하게 만드는구나. 뭐 이런 이제 그 문제 의식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제안이 오니까 아, 참 마침 잘 됐다. 내가 교육을 할 수라도 있으면은 내가 그때 뭐 느꼈던 문제 의식을 이런 식으로라도 좀 대응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한 거예요. 예, 지금 9085님이 그렇지 않아도 문자 주셨는데 국회의원들도 성폭력 예방교육 필수 이수 교육 시간이 혹시 있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요. 당마다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모자른다는 거죠. 제 생각은. 형식적인 그냥. 그렇죠. 의무 교육 이수 시간 정해져 있죠. 뭐 있는데 문제는 의무교육 하러 가보면은 이제 들락날락 하시는 분들 대다수고 뭐 더군다나 요즘은 온라인 교육이 컨텐츠가 생겨가지고 온라인 클릭만 몇 번 하면 그냥 교육이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기회를 준다는데 내가 거절해야 되는 이유가 없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 듣던 그 불현듯 떠오르는 장면이 얼마 전에 뉴스도 많이 났던 그때 법사위에서 국회의원들이나 그다음에 그 법원 행정처에서 나온 분이나 법무부 차관이나 그때 뭐 이야기했던 거 관련 법 가지고 맞아요. 이 정도 갖고 뭐 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어떤 그 인식의 그 수준과 범위가 어디까지인데가 이제 단적으로 드러난 거더라고. 그때 뉴스가 많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결국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부터가 뭔가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하다 이런 판단이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육을 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쫓아가서 교육을 했던 거고요. 네. 뭐 그런데 뭐 한 번도 교육을 안 했던 당이 통합당이다 보니까 한 번도 안 했나요? 그러면? 거기는 제가 가본 적이 없어요. 아, 교수님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이제 기회가 되니까 저도 가서 뭐 좀 교육도 하고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성폭력 대책 특위 이제 위원으로 합류를 하셔서 교육하는 거 말고 또 이제 어떤 역할을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입법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권고를 한다거나 지금 뭐 이제 다양한 종류의 그 조직 내에서의 성희롱이나 성폭력과 연관된 사건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위계나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지침이나 법령이나 이런 것들 지금 2차 가해 행위 같은 거는 처벌 조항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일들에 대한 정책 제안도 할 수 있으면 뭐 어디서든 할 생각이고요. 혹시 교수님 말씀을 듣던가 이 생각도 파뜩 드는데 그러면 성폭력 대책 특위라고 하는 것을 한 정당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국회 차원에서 구성해서 하면 더 생산적일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저는 제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돌아가셔서 그 얘기를 한번 적극적으로 개진해 보실 의향이 아직 없어요? 한 번도 안 갔기 때문에 이번 주 화요일 날 교육하러 가면 이게 어떤 한 당에 제한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제가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왕 이걸 좀 발전해서 그러니까 정당 모두가 참여한 걸 좀 한번 하자라고 한번 제안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너무 좋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당 저 당을 다녀보니까 민주당에는 이미 여성 의원들 중에 꽤 전문가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동의하시면 아마 동의를 해주실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아마도 통합당을 이제 설득을 하면 그러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오히려 이제 거기가 저게 가장 중요한 곳이다 이런 판단도 여기서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보면. 전략적으로 보면요. 평소에 이렇게 전략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아, 그런가? 그런데 자 그럼 입법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2차 가해를 지금 잠깐 언급을 하셨잖아요. 좀 더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 입법 과제가 바로 이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뭐 글쎄요. 2차 피해 너무 끔찍합니다. 사실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뭐 어떤 특정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저는 저희 학교에서도 이런 사건 워낙이 이제 센터장이기 때문에 많이 다루어 본 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느 그 조직에서도 누가 하나 피해를 발굴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자가 싸워야 될 대상은 그 사람을 성희롱이나 성추행 한 사람과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온 조직과 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피해자 편을 들어줘야 되고 그냥 저는 그 뭐 여러 가지 뭐 경험 때문에 피해자 편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뿐이에요, 사실은. 네. 예. 근데 여기서 민감한 질문 하나만 좀 드릴게요. 네, 네, 예를 들어서 네. 이제 그 과거 미투가 있었지만 그 중에 물론 극히 일부지만 허위 네, 미투가 네. 만약에 있었다가 가정을 했을 네, 때 저는 무고죄에 대한 처벌은 엄격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자 네. 바로 여기서 어떤 그 미투가 있었다고 해서 그 자체를 그런 그 사실로 그럼 단정하고 가야 되냐? 예를 들어서 네. 검증이 먼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네, 네. 근데 검증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네, 네, 이걸 전부 다 네. 2차 가해로 몰아버리면 네, 오히려 네, 입을 네. 막아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주장도 네, 네. 있잖아요. 뭐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런데 이제 정도껏이라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제가 뭐 어디엔가 이제 글을 한번 신문에다 쓴 적이 있는데 그냥 단순 궁금증까지 처벌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부터 인신 공격, 예컨대 뭐 제가 그냥 이게 방송용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꽃뱀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야말로 명예훼손적 그 발언들이 이어집니다. 사실을 그러니까 하는 게 아니라 인신을 공격하는. 인신공격성. 네,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제재를 해야 되겠죠. 그래요. 네. 이제 그거를 좀 갈아서 어떤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거와 네, 네. 당신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몰아가는 것은 전혀 성질이 다른 문제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고요. 네, 네, 네. 이왕 모신 김에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 이제 지금 직권조사에 들어가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일각에서는 좀 우려도 해요. 수사권도 없고 한데 이게 좀 제대로 그러니까 조사가 될 수 있겠는가 우려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인권위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몫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는 인권위원회의 이제 지금까지의 실적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교도소에서 사실은 뭐 저는 이쪽 형사정책 쪽에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이제 관여를 하다 보니까 교도소 안에서 폭행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교도관들이 그 수용자를 집단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기도 하고 수용자들끼리 이제 폭행을 해서 뭐 왕따 같은 것에 희생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무조건 수용자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신고를 해라. 해가지고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지난 몇 년 동안 진짜 신고만 해도 그 신고 중에는 허위 신고로 나중에 밝혀진 것도 많고 무고였던 것도 많습니다만 일단 조사는 나가는 거예요. 네. 시도 때도 없이 조사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그런 종류의 부당한 폭력들이 무지하게 많이 줄었거든요. 교도소 안에서 심지어는. 네. 그런 이유가 뭐냐? 누구에 의해서 정부기관 어디에 의해서 이제 언제라도 그 상황이 오픈될 수 있다. 공개될 수 있다. 누군가는 우리 편에 서서 조사를 일단은 해준다. 네. 이런 이제 어떤 그 상황이 전개되니까 결국은 그 부당한 폭력들이 현저히 줄어든 것을 제가 실제로 목격을 했거든요. 그게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사권이 없더라도 일단 조사는 하는 거예요.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미투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조사는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언론에 나와서 미투를 발굴할 필요도 없이 국가인권위에다 신고를 하면 팀이 나가서 전담 팀들이 지자체에 나가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그게 한 달에 한 번 조사를 할 수도 있고 한 달에 두 번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번 계속 조사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자체가 감시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폭력 예방 교육도 무지하게 중요하지만 그렇게 어디선가는 피해자 편에 서가지고 조사를 계속 해주는 그런 위치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치라면 그게 네, 그러면은 모두가 다 알겠죠. 내가 괜히 어떤 뭐 말썽이 될 거를 이제 그 뭐 일으키면은 어디선가는 당연히 조사를 나와서 이걸 다 까발리게 된다라는 위기감. 그것 자체가 사실은 제지력을 네네. 발휘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어느 순간부터 참 언론에 많이 이제 오르락내리는 단어가 되어버렸는데 위력에 의한 성폭력. 네. 이거는 사실 어떤 뭐냐면 꼭 어떤 뭐 지자체나 이런 데서만 아니라 어찌 회사에서 일반 회사에서 더 많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얼마든지 있죠. 네, 있죠. 그렇습니다. 자, 네. 이것들에 대한 어떤 그러면 제도적인 어떤 보완책이랄까요? 그러니까 처벌 강화책 이런 것들도 꼭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방향이 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글쎄, 일단은 뭐 처벌 강화는 이미 처벌이 무지하게 지금 양형이 높아져가지고 일단은 입증이 된 다음에야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입증까지가 문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입증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문제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사의 업무가 비교적 좀 더 전문화될 필요가 있고 예.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술 분석이라는 걸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측의 진술을 아주 세세하게 듣고 그 내용을 판단하는 기준 같은 것들은 지금 학계에서 이제 사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것들을 동원하면 뭐 어느 기관이나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사를 전문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개선의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 교수님께서 이제 그 미래통합당 성폭력 대책 특위에 합류하는 거에 대한 논란은
들어가셔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냥 모든 게 이제 정리가 될 수 있는 것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제 그걸 네. 기대하면서 네. 오늘 인터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이수정 경기대 교수였습니다.